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긴급진단 부동산 감정평가 시행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의 파급 효과와 상속 증여세 긴급 점검을 통한 마지막 절세 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평가 기준을 강화하며 사실상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특히 법인 소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상장 주식에 증여 및 양도를 계획 중인 대표님들께 전례 없는 세금 부담 증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몇 개월 안에 법인 대표님의 세금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는 평생 모은 100억 원 자산에서 10억 원을 세금으로 추가로 더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2025년 6월 11일부터 현실화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절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기업인과 자산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기존의 유리한 평가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절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의 주요 이유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 대상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가치와 과세 표준 간의 괴리가 컸던 고가 부동산 및 일부 자산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세원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시세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시가 불균형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 범위가 개인 소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개인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고가 부동산에 한정되던 감정평가 적용이 이제는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나대지, 임야, 농지 등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부동산 취득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 입주권 등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까지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이자 많은 대표님들께 영향을 미칠 부분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법인에 한정했으나 개정된 부분은 부동산 과다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감정가로 평가되면서 순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이는 곧 일주당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강제평가 규정의 함정입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감정 평가액의 80% 이하로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없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이 유지되어 과세 부담이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과세 표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 적용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과세 표준의 상승입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시세의 약 60%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기존의 주식평가 시 반영하던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약 60%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법인 보유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무화되어 일반적으로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세금 증가율은 최고 세율 45% 구간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실제 증가폭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시가 100억 원 부동산의 증여세 법 개정 전후 세금을 비교해 보면 이는 단순한 세금 인상을 넘어 대표님의 자산이 10% 이상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에서 갑자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 후 감정평가가 적용되면 증여세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감정평가 80% 적용 시 과세 표준 33% 증가, 증여세 45% 증가. 감정평가 90% 적용 시 과세 표준 50% 증가, 증여세 87% 증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증여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과세 표준이 33% 증가했을 때 실제 세금은 45%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세 표준이 상승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전 대비 개정 후 90% 기준 세금 부담은 최대 12억 원 증가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 또 다른 금융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상속증여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단순한 평가 방식 변경이 아니라 재산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인이나 개인은 즉각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 및 법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의 부칙에는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도 이미 신고가 완료된 건이라도 결정 기한 이전인 경우 소급 적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준 시가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도 과거 거래에 대해 감정평가를 강제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절세 기회 소급 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되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통한 비상장 주식 증여의 경우 아직 시간을 소급하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증여 실행일 2025년 6월 10일 법 개정 전 법 개정 전에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2025년 9월 30일, 6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평가된 낮은 주식 가치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최소 30% 이상 회사의 규모와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세 반기 2개월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증여가 아닌 양도 매매를 계획 중인 경우에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하반기 양도 7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 법인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었다면 8월 31일까지는 종전에 평가 방식 감정평가 미반영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개인 부동산 양도 증여의 한계입니다. 개인 부동산의 경우 계약 시점이나 잔금 시점의 명의 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소급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주식의 특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은 명의 변경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 명의만 변경됩니다. 주식 명의 변경도 외부에 즉시 공시되지 않아 신고 기한까지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소급 전략은 매우 정교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예상 감정 평가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향후 세금 부담 증가폭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 양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의 현황, 법인의 재무제표 순자산, 순손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 세무사 및 가업승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예상 세금액과 절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행 순서입니다. 소급 전략을 포함한 절세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법인 자산 구조 및 주주 구성을 분석합니다. 현재 법인의 자산 구성 부동산 비중 등과 주주 구성 가족 관계, 지분율 등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두 번째, 감정가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감정가 적용 시 법인 주식 가치의 변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증여 양도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세 번째, 주주 구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주식 이동 후에 주주 구성 변화가 향후 지배 구조 및 승계 계획에 미칠 영향을 예측합니다. 네 번째, 시기 결정 및 신고 스케줄을 확정합니다. 가장 유리한 시기를 결정하고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3개월 룰 또는 양도세 반기 2개월 룰 신고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 스케줄을 확정합니다. 추가적인 절세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급 전략은 마지막 기회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절세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과세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인적 공제 한도의 자녀 5천만 원, 손자녀 2천만 원 등 10년 주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두 번째, 자녀 법인 활용 방안입니다. 기존 법인과 별도로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활용하여 자산을 분산하고 증여 목적에 맞는 자산 이전을 계획합니다. 세 번째, 양도 시 자금 출처 마련입니다. 주식을 증여가 아닌 양도할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주식 매입 자금에 대한 명확한 자금 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담부 증여 검토입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및 법인 주식 평가 기준의 변화는 자산 이전 계획을 가진 법인 대표님들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 적용 확대는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3개월과 2개월 신고기간을 활용한 소급 전략 은법인 소유 부동산 관련 절세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매우 복잡하고 꼼꼼한 설계가 요구되며
사소한 실수라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세금 부담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전문가와 함께 대표님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